네,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.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기자, 오늘은 뉴욕 증시만 상승해서 그래도 좀 기분 좋게 고웨스트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? 역시나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시장이 있죠. 바로 이 원자재 시장인데요. 네.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인플레이션,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좀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 에그플레이션은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와 또 인플레이션, 가격 상승을 뜻하는 이 두 용어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.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.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진단에도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.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의 중론이지만요.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대표적인 이 밀 선물 가격이 최근 한 달 동안 좀 하락세를 꾸준히 보여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. 예, 지금 뭐 곡물 가격이라도 좀 안정세가 된다면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. 이게 어떤 배경에서 그럼 안정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까? 일단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분석했는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네.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먼저 곧 다가올 흑해양 곡물 운송 협상 때문입니다.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양을 통한 곡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그리고 터키 그리고 유엔이 참여하게 되는 이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게 되면요. 곡물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또 미국 정부에서도 러시아가 맡고 있는 곡물 유통 문제를 해결할 방법, 다양하게 또 유럽의 파트너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, 다음 주입니다. 이게 터키에서 곡물 수출 재개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지금 그러면 이 흑해양이 막히면서 수출이 되지 못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, 이게? 정확하게 수치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작년에 비해서 약 55% 수준밖에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네. 우크라이나의 농식품부에 따르면요.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곡물 수출량은 77만 7천 톤이었다고 합니다. 이 우크라이나의 농식품부 차관이 말을 했는데요. 일반적으로 한 달에 200만 톤의 곡물이 수출돼 왔다고 밝혔습니다. 이 흑해양이 막히고 또 육로로만 곡물을 운송하다 보니 전년 대비 절반에 그치는 수준인 겁니다. 이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요, 이번 회담이 성공하게 된다면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이 국제 곡물 시장으로 3,500만 톤에서 4천만 톤까지도 운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예. 이와 함께 러시아 풍작으로 밀 생산량 전망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. 또 최근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미국의 밀 수확 시기가 앞당겨진 점도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뭐 공급 측면에서의 입장들 살펴봤는데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좀 어떤 전망들이 나올까요? 네, 여기에 또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부담, 또 경기 침체 우려감도 향후 밀 수요를 줄일 수 있다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. 네. 이 물가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걸어 잠근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따라서 밀이 일반 소비재, 뭐 빵이나 과자에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? 네. 이렇다 보니 수요 측면에서도 충분히 줄어들 수 있고 또 밀의 가격이 줄어들 수 있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다음 주에 열리는 협상에서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길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다른 곡물 가격 움직임 중에서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곡물 또 있을까요? 네, 여러 곡물들이 좀 있습니다만 밀 가격 다음으로 좀 특이하게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이 파묘 가격이겠습니다. 이 파묘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인도네시아가 파묘 수출 금지를 해제했기 때문입니다. 지난 4월에 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식량 안보를 위해서 파묘의 원유나 또 파생 상품 다수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. 하지만 지난달 23일이죠. 약 한 달 전인데요. 이 파묘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고려해서 이 파묘의 수출을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. 이번 조치 이후에 파묘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왔고요. 이번 주 초인 20일에는요. 파묘의 가격이 하루에만도 70%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. 네,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. 이게 파묘가 쓰이는
쓰이는 것을 보니까 식량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까지 이렇게 우리가 소비를 하는 부문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원자재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. 이 파묘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요. 파묘는 마가린, 튀김용 기름, 또 쇼트닝 등 식품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. 화장품과 바이오 디젤, 또 제약 등 비식품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. 또 산업용 유지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이 되는데요.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파묘를 공급하던 이 인도네시아에서 물론 이 파묘의 55%에서 60% 가량을 공급해 왔다고 합니다.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해왔던 인도네시아가 판매를 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겁니다. 예. 이 말레이시아 투자은행인 메이뱅크에서는요, 파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식용유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벗어날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고요. 중국의 연구원도 파묘 공급이 회복된다면 이 식량 인플레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이 세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에그플레이션이 전문가들의 기대처럼 정말 누그러질 수 있을지, 그래서 우리 인플레이션에도 좀 통제가 될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혼란한 경제 상황 속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일단 곡물 가격 안정세 전망이 나온 만큼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